오늘 그 할 리뷰는요. 이게 아마 2014년 6월 28일에 방송된 944회입니다. 검정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사건 미스터리라고 하는 편인데 이게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사이트에 영상이 내려갔을 거예요. 없어요. 제가 그 알에서 삭제한 방송 리뷰해보려고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이런 거 찾다가 발견한 건데 이게 디스패치에서 올린 기사더라고. 좀 요약해놨어요. 제가 하던 식으로. 그래서 삭제된 화도 계속 발견하는 대로 만들어낼 테니까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혹시 그 아래서 삭제된 편이 어떤 게 있나 아시는 분들은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댓글로 써주시면 돼요. 몇 회 삭제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검색해보고 어디 웹하드라든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다 뒤져가지고 혹시나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건이죠? 남자 조건인가 뭐 어떻게 꼬셔가지고 모텔 데려가서 죽이고 나오는 그 사건인데 봅시다. 무슨 내용인가. 이게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광고 링크들이 좀 있습니다.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역대급 기괴한 사건으로 레전드 방송으로 꼽힌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를 유인해서 토막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남들이 보는 곳에 유기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피의자죠, 범인. 죽였다기보다 제가 우발적인 거거든요. 저를요, 강간하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요. 사체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건 너무 당황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수습한다고는 했거든요.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혼자 저질렀냐? 공범 없냐? 물어봅니다. 아니요. 공범이라기보다는 전화 드릴 분이 제가 전화 드릴 분이 있는데 전화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상한 소리를 하죠. 시작부터 이상해요. 말투 자체가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죽였다기보다는 뭔 소리야. 죽인 건 사실이고 우발적이냐 계획적인 거냐를 물어보는데 죽였다기보다 우발적인 거거든요가 뭔 소리야. 우발적이면 뭐 안 죽인 거야? 정신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 보니 문맥이 안 맞거나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냐? 직업이 뭐냐? 저요? 제가 피아노 치고 그런 거 해요. 살인을 했다기에 이 여자가 좀 평범해 보인다고 합니다. 살인하기에 안 평범한 얼굴은 또 뭐 따로 있나 모르겠지만. 자, 추가 질문을 해보는데 다리를 어디서 잘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길거리요. 길거리 같은 데서요. 말투가 희한하죠? 길거리면 길거리지 길거리 같은 데는 또 뭐냐고. 얘 말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하나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외에 다른 대답이 없는데도. 저녁 뭐 먹었니? 밥 같은 거 먹었어요. 뭔 소리냐고 이게. 얘가 말투가 이런 식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는 차인 건가요? 차인가? 캐리어인가요? 이게 무슨 장소일까 이게? 뒷자리에 혈은 나왔습니다. 차겠죠? 뒷자리라니까. 과학수사팀은 그녀의 외제차 안에서 핏빛 증거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운반용 수레, 그리고 차량 바닥에 선명한 핏자국들, 트렁크 안에 있는 검정색 이민 가방, 이걸로 시신 날랐고 뭐 나머지는 흉기겠죠. 이건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겠죠. 아, 피해자 거구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즉 그녀는 살인 증거물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 외제차에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증거물이 품고 있는 그날 밤의 비밀은 뭘까? 2013년 5월 31일 인천 남동공단 길거리에서 수상한 이민 가방이 발견됐어요. 최초 목격자인데 지퍼를 열기 좀 불안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요. 찝찝하죠. 열어보니까 안에 비닐로 피 안 흘리게 야무지게 싸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좀 가방에서 냄새가 났고 지나가는데 파리가 좀 꼬였고 흰머리가 많이 있는 남자였다. 새치가 있었다. 50대 남자의 상반신이 들어있던 겁니다. 발견 5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던 남자고 피해자의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월 26일 2시 30분에 남편이 서울로 면접 보러 간다고 한 뒤에 사라졌다라고 말했어요. 아내한테는 그렇게 말했던 거지. 남자 차는 하루 뒤에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자유로 교통 표지판이 딱 보이고 얼마 가지 않아 전원이 꺼졌다며 인위적으로 끈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박스를 끈 건 피해자로 보인다. 아, 블랙박스를 껐구나. 성매매 할 생각으로 이 남자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서울 간 거예요. 그것만 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모발 여러 가닥이 나오니까 여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판단한 거죠. 시신 발견 하루 만에 범인 찾습니다. 그게 이 여자예요. 다리 어떻게 했냐 이어집니다. 질문이. 저기 다리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다리는 어디쯤이야? 다리는 저기 저쪽이요. 가방에 상반신만 있었어. 이 새끼가 지금 허리를 잘랐나봐. 뭐 다리만 잘랐든지. 하반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데 버렸어요. 여긴가 보다. 이거 돌 누가 엎은 거예요? 제가 여기 돌이 있길래요. 남자의 하반신을 유기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파주의 농수로입니다. 이 여자의 자백이 없었다면 오랫동안 찾지 못했을 외진 장소였다. 자, 그럼 남자와는 어떤 사이였을까? 우린 이미 다 알지만. 채팅으로 성인 사이트입니다. 조건 만남으로 만나게 된 거죠. 파주에서 4시에 봐요. 파주 자동차 극장 앞에서 4시에 뵙기로 해요. 간단히 술이랑 안주 사가지고 깨끗한 텔에 들어가서요. 영화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9시 정도에 나올까요? 두 사람은 2014년 5월 25일 성인 사이트로 알게 됐어요. 만난 건 다음 날입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헤어지기로 했던 관계였어요. 자, 근데 왜 죽인 거예요? 너무 힘들게 했나요? 강간하려고 해서요. 아니, 이미 그런 걸 하려고 만난 건데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죽였다는 게 이게 변명거리가 됩니까? 이미 다 끝났어. 계산도 했는데 무료로 또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강간으로 생각했다. 뭐 그거야? 자, 그런데 아무리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어도 공격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41개의 자창, 그리고 토막을 냈다는 시점에서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되죠. 방어가 아니에요. 치명상은 3개나 확인됐고. 말이 별로 설득력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은 남자라 하더라도 이 칼로 깊숙이 이게 쑥 들어와 버리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회칼이에요, 회칼. 한쪽은 날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안 갈려 있죠. 여기 뭐 검정색 테이프 감은 거냐? 이런 칼이 있어요, 손잡이가? 칼이라기에는 손잡이가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는 그리고 별다른 방어 흔적도 없어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회칼로 목을 깊게 찔린 뒤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불시에 찔렀구나. 말 그대로 예전에 유영철,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건을 봤던 형사들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원한 관계도 아니야. 처음 만났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냐고. 뭐 돈을 뺏기 위해 강도를 하다 보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 나올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고 이건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빨리 해결한 덕분에 제2, 제3의 그런 범죄를 막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사실 여자가 남자를 살해하는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성 범죄자들은 남자를 노릴 때 물리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약을 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가 혼자 있잖아. 자, 뭐 다 알겠어? 범행 동기가 뭐냐 대체? 그거는 CCTV로 알아내야 됩니다. 5월 26일 처음 만났어요. 여자가 운전한 곳은 파주의 무인 모텔.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검정색 하이힐에 검정 미니스커트, 검정 모자를 썼습니다. CCTV 의식한 거죠. 모자를 썼다는 건. 입실 1시간 후 그리고 남자가 객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요. 여자도 따라서 나가 차에 타는가 싶었는데 남자가 간 쪽을 잠깐 쳐다본대요. 그리고 다시 객실로 돌아왔어. 남자가 간 곳은 왜 혼자 나왔냐 갑자기? 모텔 근처의 편의점입니다. 술 2병 샀고 다시 돌아가요. 이게 6시 42분. 그리고 다음 날이야. 5월 27일 오전 11시 반. 여자 혼자 나왔어. 남자 안 보이고. 근데 이 여자가 7시간 40분 뒤에 다시 모텔로 돌아와요. 그리고 차를 주차시키는데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차를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세워놨어요. 중앙에다가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겠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차를 세운 여자 손에는 뭔가 모를 짐들이 잔뜩 있고 남자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다 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로 가방이 지나가야 되니까 공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거 시신 담을 가방에 흉기 들인 거지. 일단 죽여놓고 약을 탔던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일단 제압해놓고 짐 챙겨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들어온 건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후 여자는 다시 나와 바퀴 달린 이민 가방에 뭔가를 담아옵니다. 이번에는 편한 원피스로 옷도 갈아입었어요. 입실 3일째. 그녀는 훼손한 하반신 사체를 담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차 뒷좌석에 싣습니다. 이건가 봐. 뒤에서 끌고 가잖아 지금. 이렇게 무겁잖아 지금. 이거는 시신이 담겨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다시 객실로 돌아가서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발견된 상반신이 담긴 검은 가방을 들고 돌아온다. 이건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뿌리면 깨끗이 닦입니다. 범행이 이뤄진 뒤에도 모텔은 계속 영업 중이었다고. 대리석 바닥이라 이 객실이 증거인멸이 쉬웠어. 이런 것도 고려했나? 하지만 경찰이 증거물을 찾아냈어요. 미세한 걸. 그러면서 여기가 범행 장소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일반인들이야 뭐 세세히 보지 않지 않냐. 혹시나 이럴 수도 있죠. 이 여자가 아예 갔어. 그리고 나서 다른 손님들이 몇 번 들어왔어.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 다행히 누가 들어오진 않았었나 보다, 손님이. 일반인들이었으면 여기 살해가 이루어진 걸 몰랐을 거다. 그냥 계속 썼겠지 뭐. 액세서리 가게 직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20만원어치 많이 사가셨어요. 액세서리만 사가셨어요. 다음 날이에요. 범행 다음 날 쇼핑을 하는데 액세서리만 20만원어치 사고 뭐 화장품도 좀 사고. 당연히 우리는 본인 카드가 아니니까 신분증 요구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을 줘라. 그러니까 취소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비금속 가게에서 있던 일인데 이게 순금을 사려고 했다. 또 재테크 할 줄 아네. 그치, 이런 거 사려면 신분증 확인 필요하겠죠. 피해자 신용카드로 살라고 했구나. 이번엔 가방 가게 직원인데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냐면 이 양반이 이제 2번 오셨고 첫 번째는 그냥 보고만 갔어요. 생긴 게 딱 평범하신 분 같지는 않게 생기셨잖아요. 클레오파트라처럼요. 여기서 또 갑자기 PD가 클레오파트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네. 이쁘긴 이쁜가 보다. 그녀는 가방 가게에도 용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카드로 여기선 가방을 샀어요. 이런 건 살 수 있죠. 이게 사체 유기 당시에 사용한 그 가방이다. 남자 카드로 시신 자를 거, 가방 이런 것들을 쇼핑을 했나봐. 7시간 40분 뒤에 돌아온 게 그건가봐. 전기톱, 맞아. 이 새끼 전기톱 샀어요. 그래서 이거 파주 전기톱 사건이잖아. 미친년이 전기톱으로 썰었어. 여자가 전기톱 구매하러 오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공구상 가가지고. 그랬더니 시골 계시는 농사꾼인데 아버님이 보내주려고 한다고. 저는요 1년가량 차 운행 안 했기 때문에요 반장님.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여자가 그랬는지 남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범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 검증 나가서 이러는 거야? 이거 봐.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버렸냐 한번 해봐라 하니까 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이거 찾을 때 우리 경찰관한테 여기 있다고 다 안내했잖아요. 그건요 그냥 이끌려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정신병 있네. 연기를 시작한 걸까? 상반신 사체를 유기한 농수로 현장 검증 때도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나쁜 자들이 많잖아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검거 당시 분명 범행을 인정하고, 그쵸? 현장 검증이 이미 경찰이 1차 조서를 다 쓰고 나서예요.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는 그럼 다 자백을 했다는 얘긴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범행 수법은 일단 뭐 잔인하죠. 뒤처리는 허술했어요. 경험이 없는 건가? 냉혈한 살인마일까 아니면 서투른 초범일까? 이 여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저한테는 나쁜 놈인 거잖아요. 강간하려고 해서 죽인 거니까.
그거 아니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의 위협에 있어서 제가 죽기 직전에 그런 우발적인 행동이 됐잖아요, 형사님. 암 걸린다, 진짜. 칼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여기 이런 데를 어쨌든 저는 살아남아야 했기에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아니, 저기요. 찌른 데가 어디예요? 제가 거기서 위협을 당해서 칼을 꽉 쥐어서 한 번에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멀쩡하게 방어해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죽으라고 이러면서 이건 뭐지? 정상방위? 뭐 아무튼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테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요. 저기 이 남자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인정을 하기보다는 형사님 정말 지금도 너무 억울해요. 몸이 지금도 너무 아프고요. 모텔 앞에서 자기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자꾸 가자고 해서 불안했지만 거절을 더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호신용 칼을 가지고 갔던 거다. 아주 그냥 씨발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은 술술 나오는데 설득력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병신 같기만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진짜 어려워요. 증거 들이민다고 인정하는 애들이 아니야. 갑자기 웃어. 갑자기 깔깔마녀 됐어.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미정씨는? 증거물 사진을 보여주니까 웃음을 터트린 거래. 이거는 씨발 인정하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웃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범죄심리 분석관이네요.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태도가 좀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어요. 이제 조사하는 담당 형사 입장에서는요, 나를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태도였고요. 근데 이 새끼는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요. 웃다가 뭐 멍한 표정 짓다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좁히고 싶었어요. 정신과 전문의 나옵니다. 아까 입을 요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웃음이 나는데 웃음을 참는 제스처예요, 이게. 이거 조금 전에도 그랬는데 인연이 이거. 왜 웃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장면 자체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자 흰머리가 없을 때의 이수정 교수. 만약 정말 성폭행을 당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보통 정말 그렇게 꾸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어야겠죠? 근데 인연은 웃어요. 웃는다고. 영화 같은 걸 봐도요. 요즘 실화라고 나온 걸 봐도 세상이 무섭잖아요, 형사님. 이 말끝마다 형사님 하는 게 존나 열받아요. 매기는 것 같아요. 자, 저도 굉장히 열받지만 차분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호신용이라기에는 그 칼이 회칼이야. 어울리지가 않아, 호신용이라기에. 그런 걸 아무리 호신용이라고 뭐 뒷주머니에 넣고 뭐 가방에 갖고 다니기엔 좀 그래. 자, 그래서 물어봐요. 저기요, 미정씨. 미정씨가 생각하는 호신용 칼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거예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칼이요. 딴소리 하죠? 뒤지게 패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또 다른 호신 무기도 있었는데 전기 충격기에 실제로 경찰이 사용하는 가스총이래. 이거 뭐 아마존에서 샀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실제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든요. 5월 초쯤 돼요. 전기 충격기 샀어요. 그걸 뭐 구매했다 좀 뭐 약했던지 좀 더 센 걸로 달라고 했어요. 허가 없는 총을 알아볼 수 없느냐? 허가 없는 걸 어떻게 해서 공장에서 하나 빼서 다오 이래요. 총 포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럼 이걸 팔려면은 그 허가가 기본인데 그래서 못 준다. 이거 만일 주면 우리도 취소 나오고 뭐 정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경찰서 가서 소지증을 발급받고 가스총을 삽니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 경찰에다가 남자들로부터 심각한 성추행 및 스토킹을 당한다고 호소했어요. 이 새끼 좀 약간 조현병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아무나 딸 수 있는 거야? 소지증? 남자가 어디를 가면은 꼭 자기를 덮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 꼭 어떻게 한번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지. 남자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는 그녀의 주장 사실일까? 처음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피아노 강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죠. 이 새끼 무직자고요. 채팅해갖고
남자들이랑 성매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애야. 자, 이것도 이제 면담 장면인데, 내 다리도 만지고 내 가슴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못 가게 하고 나 죽이려 들고 나 죽었을 테니까 내 목도 그렇고, 그래서요 저 나쁜 놈을 목이며 팔다리며 뭐며 다 이렇게 막 절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귀금속 가게. 자기 남친한테 선물하려고 했는데 순금으로 된 게 뭐가 있냐요. 보통 여자분이 돈 생겼다고 보석 사고 싶지, 근데 금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작물로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머리를 쓴다는 자체가 이미 동종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대출 받았었구나. 뭐 안마의자도 렌탈한 것 같네요. 집에다가 휴대폰 이용 정지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 돈 때문에 살인을 한 거냐? 근데 돈이 필요하면 왜 굳이 살인까지 했을까? 여기에 유튜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표창원 씨가 나왔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도 목적 달성은 가능합니다. 카드만 뺏어서 돈 찾아 쓰고 도망 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들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고요. 쉽게 신고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꽃뱀들의 수법이에요. 근데 이년은 왜 죽였을까? 와, 이 삽 들고 다니네. 이게 PM 남성을 만나기 전날이래요. 삽을 산 게. 자, 채팅하죠? 이따가 7시까지 갈게요. 예, 아니면 지금 넘어오세요. 같이 식사나 하게요. 오빠 집에서 간단하게 편하게 술 마시면서 영화 보기로 해요. 의아한 점인데 이게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가 많았대요. 이 지금 피해자 한 명이 아니야. 범행 당일도 다른 남자랑 뭐 이렇게 막 주고받았어. 한 주 시작 행복한 월요일. 오늘 뵙고 싶어요. 행복한 점심시간 되세요? 오늘 뵙는 건가요? 전화 고쳤어요? 열심히 사네. 이게 또 특이한 게요. 남자들이 먼저 보내는 것보다 얘가 먼저 보낼 때가 더 많아. 이 여자를 만날 뻔했던 남자를 어떻게 찾았습니다. 예, 모바일 메신저로 얘기하고요. 문자로 얘기하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 진짜. 저 신원 보장 확실한 거죠? 저 이거 진짜 저 알려주면 좋대요. 만나자고 했는데요. 예. 그 순간은 걔가 중간으로 새버리더라고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이 말투가 약간 좀 40대 이상의 이제 중년 여성 느낌의 말투거든요. 30대 아닙니까? 말투가 좀 약간 늙었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라는 말투를. 글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에 볼까? 그럼 오늘 이따가 8시 정도에 뵙는 거 어떠신가요? 내일 오후 2시에 저기 아가동산에서 만나서 근처에 텔 들어가서 사랑 나누고 시작하자고. 오후 2시엔 제가 안 돼서요. 그럼 토요일에 보자. 이번 주는 일요일에 시간이 돼요. 그럼 좀 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나자. 오늘 4시에 보자. 그럴까요? 그 많은 남성 중 왜 하필 피해 남성이 범행 대상이 됐을까? 어떤 남자는 밤새 뭐 몇 번 할 수 있냐, 이거 뭐 쇼타임이냐, 뭐 롱이냐, 긴밤이냐,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노콘대냐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탈락됐어요. 그리고 자꾸 피해가는 아저씨를 선택했어요. 적극적으로 덤비는 남자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인자하시고요. 여자 말 잘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고 저만 예뻐해주시는 거죠. 얘 왜 이렇게 처절하냐? 그리고 보니 여자가 남성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좀 이상합니다. 그녀는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걸로 보여요. 이후에 이 피의자는 아마도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요걸로 안 잡혔으면 얘는 또 했을 거다. 자, 범행 3위로 여전히 또 이제 조건을 띱니다. 이따가 6시까지 뵙기로 해요. 어디서요? 서로 애인처럼 기분 좋게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하트. 네. 매너 15 가능하신 거죠? 여봐, 이 새끼 경력자야. 매너 15야, 매너. 범행 4일 뒤. 예, 얼마 드려야 돼요? 매너 30이요. 예, 알겠어요. 그럼 8시까지 뵙기로 해요.
이지랄 하고 이제 뭐 강도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잡혀갔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기존의 그 어떤 사건 분류에도 넣기 힘들다고 분석을 해요. 이건 완전 새로운 유형의 살인이야. 치정도 묻지마 살인도 방어 살인도 아닌 매우 특이한 범죄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매너라는 게 뭐냐면요. 당근으로 치면은요. 풀거래 같은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이제 와서 뭐 딴소리 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여기까지 딱 끝. 15 끝. 이런 느낌. 자, 어떤 사람이냐? 맞아. 이 여자 나 생각나는데 얘 뭐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인가에 자기 사진만 있어요. 글 같은 거나 이 사진들을 보면은 타인이 존재하지 않아.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고양이 키우고 골프 치고 날씬하네. 그녀의 SNS다. 해외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골프를 즐기는 사진, 고가의 가방 사진들이 즐비했다. SNS상 그녀는 골드미스처럼 보인다. 전시, 과시, 나를 예쁘게 멋지게 포장하고 보여주겠다. 이것만이 읽히고 있어요. 자, 사진을 살펴보니까 근데 다 독사진이에요. 누가 찍어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없어. 친구들이 쓴 댓글도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방법이 아니다. 교류하는 친구가 없다. 봐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자기를 자꾸 전시하고 과시한다. 자기를 이쁘고 멋있게 보여주겠다는 것만이 사진에서 읽히고 있다. 우리가 휴대전화만 봐도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입력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고 씨의 휴대폰 연락처의 남성들은 대부분이 이제 성매수남입니다. 그녀를 만난 남자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와, 이 여자랑 이제 매너 15 했던 남자들이야. 예, 저희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 정도는 예, 호감이 갈 정도예요, 체격이. 저도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예, 저기 PD 양반, 나도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이거 그리고 모자이크 좀 많이 해주시고 음성 변조 해주세요. 그 여자가요, 예, 너무 야하게 하고 다녀요. 허벅지가 그냥 아주 그냥 야물딱지가 그냥 통통하게 내놓고 다닌다고. 그 성격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잣집 막내딸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스폰 같은 거 받았나 보다. 인스타에 뭐 이렇게 골프, 뭐 해외여행, 뭐 호텔 앞에서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스폰인 그런 여자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좀 돈 많은 아저씨랑 가가지고 그냥 자기 찍을 거 찍고 그 아저씨가 다 찍어주는 거야. 그렇겠다. 이런 사진들이 그 아저씨들이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안 찍지, 아저씨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 팔고 이런 거 이제 대가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면세점에서 뭐 또 이제 구찌 이런 거 하나씩 받고 그렇게 오는 코스인 거야 이게. 근데 어느 날 이 스폰이 끊긴 거지 얘가. 그러니까 돈 나올 데가 없어. 방세 밀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살인을 시작한 게 아닐까? 부동산 관계자. 여기 오피스텔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좀 비싸. 단가가 있어요. 보증금 1000에야. 월세가 이제 95 되고 요 방은 이제 1000에 100 정도 왔다 갔다 해. 고가의 오피스텔 살았잖아. 이것도 이제 다 남자들이 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 가는 날 우리가 이제 빈집 가서 수납장 열었는데 뜯지도 않은 이제 면세점에서 샀나 봐. 액세서리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관리비랑 월세를 못 냈어.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이제 팔아가지고 그 밀린 방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된대요. 경찰 아저씨들이. 증거품이라고 우리가 소유를 못 한대. 그리고요, 맞아, 창문도 이 여자가 다 열어놓고 난방도 오지게 틀어놔가지고 30도더라고 방이. 이 기름값 다 어떡하려고 정말. 이분은 교도소 교정위원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이기도 하네요. 이 여자분은 히스토리컬한 그런 인격장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 자,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주목받지 못하면 불편하다. 예, 유튜버니까요.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이다. 딱 보기에 여러분이 저를 뭐 씨발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느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있습니까? DM 주세요. 나빠요라고 보내주세요. 감정 표현이 피상적이다. 예, 전 아니고요. 관심 끌기 위해 외모를 저는 이용하지 않죠. 연극적인 방식으로 말 안 하죠.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지도 않죠. 주변 환경에 영향 너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실제보다 더 친하다고 생각도 저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가 없습니다. 예. 정신과 주치의는 그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일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인격 장애의 증상을 가졌다 해도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하나의 단서. 저랑 면담하는 과정에서는요. 4년간 만난 사람에 대해 말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얘기했고 남편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권씨라는 남자를 지목했는데 오피스텔 비용을 다 그 사람이 내왔습니다. 이거 봐. 그리고 성매매로 만난 남자예요. 이것 보세요. 제가 맞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남자들이 집세도 내줘요. 용돈도 이제 정기적으로 받았을 거야, 매달. 자, 근데 최근 권씨로부터 지원이 끊겼다. 100%죠. 예. 이게 아마 이제 생활비에 쪼들리면서 범죄를 이제 계획하게 된 이제 계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인데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마음이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리를 떨고 손도 떨고 주위가 산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불안해했다. 돈 때문이네, 돈. 여보, 오늘 못 가요. 파주 그 범인, 걔한테 보내는 거야. 오늘 못 가요. 돈이 준비가 안 돼서요. 미안해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도 이제 얘는 안 나타났대. 사실은 적대감을 가졌던 상대는 다른 남성인데 문제는 그 남성에게 접근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니까 일종의 대리물을 선택해서 결국 그 사람에게 포복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마치 그 남자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지칭하잖아요. 전화밖에 없어. 얘를 만날 수단이. 집도 몰라. 당연히 안 가르쳐주지. 유부남이니까. 찾아올 방법이 없어. 찾아갈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차단되면 연락도 못해. 일방적으로 끊기는 관계야. 그렇게 돼버리니까 복수심이 생기는 거지. 날 이렇게 배신해?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 나이대의 남자들을 이제 이 권씨라는 이 남자로 삼고 죽이는 건가 보다.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자, 치료감호소에 들어가 있는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대요. 너무나도 굉장히 억울한 거, 호소한 거를 더 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라요. 저 환청 같은 게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웃음 코드가 특이해요. 이게 왜 웃어 여기서 씨발.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요. 제 가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신 문제 때문에 지도 모르게 이렇게 씹소리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될 사람인지 정말 끔찍한 악마 같은 사람인지 이 부분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위험해요. 찐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병신소리 하지만 증거들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얘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증거는 입증되니까. 살인은 얘가 했어. 그래서 30년 받고 빵 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또 재판 때도요. 계속 저는 정신이 아파요. 뭐 이지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했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아마 삭제된 편일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같이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 이제 정신병자죠, 이 여자. 특이한 새끼기도 하고 또 방송 분량이 삭제됐으니까 또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또 계속 삭제된 편 있으면은 제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